일주일에 한 번씩 SK그룹의 최종영 회장, 굳이 따지면은 재벌들, 한국의 그 재벌들 1.5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구인의 LG의 구인의,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또 두산그룹의 누구냐? 그분 박두병 씨인가? 예, 이렇게 이제 그 분들보다 연세로는 한 10년 아래, 세대로는 그래서 1.5세대라고 이제 제가 근데 그 최종현 회장에 관한 주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이제 브리핑이 마음에 안 들면 손톱을 깎아라. 이분이 브리핑이 마음에 안 들면 슬며시 돌아서서 이렇게 그 서랍에서 손톱 깎기, 스매끼리라고 그러죠. 손톱 깎기, 그래서 손톱을 깎아요. 그러면 이제 브리핑 얻은 사람들이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브리핑이 마음에 안 들면 손톱을 깎아라. 재밌는 제목입니다. 잘 좀 읽어보겠습니다. 브리핑은 그야말로 브리프해야 한다. 짧게 간결하게 요점만 나열해야 한다. 이것은 원래 군사 용어다. 몇 초 몇 분을 다투는 전쟁터에서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 일선 지휘관이 부대 전술을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받기 위해 하는 보고 형식이다. 브리핑이 그렇습니다. 군대 용어죠. 이것이 5.16 군사혁명으로 군인 출신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내에 보고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이 점차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기업에서도 브리핑이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전 사회에 브리핑 문화라는 새로운 풍속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에도 차트사라는 전문가가 슬며시 자리 잡고 군대에도 차트병이라는 차트만 전문적으로 써대는 사병이 어여시 행정병과 내에 둥지를 틀었다. 회사에서도 사원 중에 마땅하게 그려대는 사람이 없으면 부군의 차트만 그럴싸하게 써주는 집에 가서 돈 주고 차트를 준비하고는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엉망인 글씨로 짜임새도 엉성하면 한 장을 들추기가 무섭게 준비가 그래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용은 둘째고 우선 보기 좋아야 브리핑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우리 사회의 외화 내빈을 받아들이는 고질적 병폐를 엿볼 수 있다. 한때는 브리핑 잘한다고 고속 승진을 해대는 사람이 있기도 했다. 브리핑을 잘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선 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게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은 브리핑이 몇 주, 몇 달 후에는 속빈 강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음을 사회에서 또 회사에서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주변이 없고 어눌한 사람이라고 내용에 어두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찬란하게 읊어대는 사람보다 더 야무지고 박력있게 일을 해대는 경우도 많다. 차트 그리는 차트사는 기술자다. 차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양만 좋게 만들어 낼 뿐이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옛날 종이에 써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할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최소한 환등기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온갖 칼라를 섞어 만들어대니 듣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용은 고사하고 우선 현란한 도표며 사람 녹이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보고받는 사람의 취향에 우선 맞추어야 한다. 요점만 간결하게 했다가 내용이 없잖아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미주알 고주알 풀어 썼다가 이게 지금 실무회의하는 거야? 소리를 들으면 이것도 큰일이다. 듣고 결정 내려주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뭘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고 그날의 스케줄이 어떤지 심지어는 그날의 상태가 즉 무드가 어떤지도 쥐새끼처럼 파악하려고까지 덤비는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회장 브리핑을 앞두고는 이제 저한테 물어요. 오늘 회장 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정 실장 어때? 뭐 이런 이제 그렇죠. 브리핑이라는 게 보고라는 게 있는 그대로 또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위에 알리어야 하는데 이렇듯 윗사람에게 야단 안 맞고 칭찬받으려고 입맛에 맞춰 자료를 만들고 하다 보니 브리핑 문화라는 게 생겨난 것이다. 이러니 아무리 내용이 정확하고 방향이 잘 그려져 있어도 브리핑 받는 사람이 집에서 한바탕 목소리라도 높이고 나온 날이면 그날의 브리핑이 눈에 쏙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죠? 브리핑 받는 사람이 뭐 마누라한테 바가지 잔뜩 긁히고 나오면 그날 브리핑 받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자료를 준비하느라 몇 날 몇 주를 매달려온 직원이 겨우 마련했는데 그날의 브리핑이 성공적이라면 몰라도 죽을 수 없다고 알려지면 그 부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수렁집이다. 윗사람은 밑에 녀석들이 신통찮아 보이고 밑에 사람은 자기 상사가 칠칠치 못해 보인다. 모두 내 탓이다. 이러니 최고 통치자에게, 최고 지휘관에게, 최고 경영자에게 1년이나 한 번, 두 번 하는 브리핑이 그야말로 생사를 가름하는 게임이라 여기게 된다. 이런 것이 모두 평소에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폐이다. 격의 없이 차 한잔 놓고 둘러앉아 세상 얘기 섞어가며 자연스러운 가운데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의견의 차이도 확인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될 일을 갖고 꼭 날 잡아서 보고하고 보고받고 하려니 하는 사람도 할 말 다 못하고 받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신문에 자주 보이는 백악관에서의 자유스러운 토의 장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누가 보좌관이고 장관인지 하는 짓들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친근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네 근엄한 강요회의나 대통령 주재의 대책회의니 하는 풍경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모두들 노트 들고 베끼느라 바쁘고 그렇게 베껴들 대니 말하는 사람인들 거룩한 말씀밖에는 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받았을 바에야 집무실에 앉아서 육성 테이프를 듣지 못하러 모여서 그 나이에 받아쓰고들 있는지 한심하게 보인다. 사진 찍으러 문화가 다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기사 대통령이 그렇게 강요나 보좌관과 격의 없이 제신머리 없이 찍고 까불고 우야래 없이 해대다 보니 워터게이트니 무슨 게이트니 해가며 사고를 치고 그것 때문에 옷 벗고 물러나고 해댔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이 미스터 프레지던트겠지 우리식으로 헤이라든가 야자 했을 리는 만무하다. 대통령이야 밑에 사람을 애칭으로 불러댔겠지만 말이다. 그렇죠. 아무리 뭐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오발 오피스에 앉아서 몇 사람하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한테 헤이 뭐 그렇겠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랬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제 뭐 그게 헤이라든가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최 회장이 매일 사원으로부터 사장까지 함께 불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해가며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모른다. 꼭 그렇게 좋게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브리핑이라도 할라 치면 본인이 어색해하고 방향이 틀리다고 느끼거나 이게 아닌데 느껴지면 슬며시 손톱깎이를 꺼내들고 손톱을 깎곤 했다. 이럴 땐 옆 앞에서 막대 들고 일거대는 사람 이마가 이미 젖기 시작한다. 그래도 그걸 브리핑이라고 하니? 라든가 무슨 사업이 그래? 라든가 하는 톡 쏘는 말은 듣지 않는다. 슬며시 손톱을 다 깎고는 사업 그 자체보다는 또 원칙론을 얘기한다. 원칙에 벗어났으니 다음에 다시 가다듬어서 보고하란 의미이다. 브리핑이 아닌 대화식 보고를 본인은 원한다. 그래서 브리핑 잘한다고 벼락 출시한 사람도 없고 못한다고 옷 벗고 나간 사람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회장한테 뭐 브리핑 못한다고 왕창 깨져서 사표 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또 야 그놈 참 브리핑 잘해.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장을 벼랑간에 그것도 기간도 안 찼는데 이사식 그것도 없었어요. 어느 조직에서나 원칙, 지침, 방침 또는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이 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술은 단위 지휘관에게 맡겨두고 높은 사람은 이 전술이 전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만을 따져주고 감독하는 역할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보수 밑에서라야 사람이 크게 자랄 수 있다. 제가 이거 참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참 지금도 잘 쓰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보수 밑에서 이러시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하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보수가 아니라면은 옷 벗고 나오십시오. 이러실 건 많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지만 감사합니다.